그 데이터 구조까지는 이제 그 데이터 형식이라든지 이것까지는 이제 이야기를 이제 했고요. 그래서 이제 테이블을 이제 만들 때 이제 그 중요한 거는 이제 내가 입력할 내용들을 갖다 이제 쉽게 해서 도표를 한번 만들어 보면 그 도표대로 필드를 이제 만들면 돼요. 대부분. 예, 대부분 되고. 그다음에 이제 텍스트라고 하는 거가 이제 그 뭐 상당히 뭐 많이 이제 필요로 하는데요. 그 문헌에 관한 거나 아니면 이제 환자 정보 같은 것들을 갖다 기록한다고 했을 때 텍스트 필드의 그 길이를 얼마로 할 거냐. 예.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문헌을 하다 보니까 255자 풀로 다 하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이제 짧은 텍스트가 아니고 긴 텍스트로 해서 긴 내용도 다 집어넣어 놓고 걔를 갖다가 이제 255자 이내로 끊어서 걔를 이제 분할해서 테이블에 이제 저장을 하는 방식을 이제 취합니다. 그러면 이제 검색도 다 되고, 실제 이제 데이터 입력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예. 끊는 기준은 아니요, 이제 오늘은 이제 진도를 못 나갔는데, 이제 다음에 이제 할 때는 이제 쿼리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제 쿼리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러니까 조건식 같은 거에 뭐, 우리 수학의 함수처럼 조건을 집어넣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값만 이제 가져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문자열에 이제 첫 번째부터 뭐 250번째까지 문자열을 카피해 와라. 걔를 이 필드 첫 번째에다 넣어라. 그리고 두 번째는 251번째부터 500번째까지 넣어라. 이렇게 쪼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의 긴 문장이 여러 개 필드에 나눠서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제 검색을 할 때는 이제 여러 개 필드를 이제 검색을 하고, 근데 이제 가로로 놓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 줄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이 만약에 이제 어, 1000글자짜리 문단이 하나 있다. 그러면 앞에서 250자까지를 첫 줄에 첫 번째 셀에 넣고 그 다음 줄에 넣는 거예요. 대신 이제 어, 번호 아이디가 순서대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서대로 검색이나 이런 게 이루어지도록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짧은 텍스트에 관련된 걸 갖다 이제 몇 가지만 보고 어, 지금 이제 그 사람 이름으로 했는데 이제 뭐 방야가편 파일을 갖다 이제 드릴 테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한번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테이블도 한번 만들어 보고 그다음에 거기 있는 걸 이제 연산도 이제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짧게 할 거는 그 텍스트 기존에 있는 텍스트 파일하고 액세스하고 왔다 갔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이제 한번 이제 봅시다. 뭐 MS 워드를 요새 뭐 많이 쓰긴 하지만 그래도 한의학계에서는 이제 한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아래 한글로 많이 고문원들이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래 한글 위주로 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 한글은 배포가 안 되고요. MS 워드는 쓸 수 있으니까 뭐 MS 워드도 상관없어요. MS 워드에서 카피해서 오는 건 상관없고요. 쉽게 오늘은 그냥 그 내경 원문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유를 왔다 갔다 해야 돼서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일단 이제 그 영추의 이제 오미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카피를 해서 액세스에 한번 그냥 붙여 볼게요. 들어오겠습니다. 예, 그래요? 공유를 했었는데 공유가 안 됐네. 예, 옴이 이 부분을 이제 그 카피를 해서 액세스로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유 중지를 해야 다시 액세스로 넘어갈 수 있어서 네, 그 타이밍에 네, 저한테 질문한 거 같네요. 카피를 하고 테이블을 새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카피한 거를 갖다 여기다 이제 집어넣을 때는 그 셀을 선택해서 집어넣으면 안 돼요. 네, 셀에서 집어넣으면 안 되고 이 한 줄을 레코드라고 하거든요. 레코드라고 해요. 한 줄 전체를. 그러니까 테이블이라고 하는 건 이제 엑셀에 보면 이제 하나의 시트인데 한 줄 한 줄을 레코드라고 레코드의 집합이 테이블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원문을 집어넣어야 되니까 테이블을 새로 만들어 볼게요. 그러려면 이제 만들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테이블을 누르면 그냥 이것처럼 되는데 이러면 아이디가 앞에 자동으로 생기고 또 이상하게 되거든요. 테이블을 그냥 만들어 볼게요. 그냥 만들어서 입력을 하면 이렇게 돼요. 아무것도 안 나와요. 입력이 아무것도 안 됐죠. 왜냐하면 아래 한글 카피를 했을 때 그 문단에 첫 번째 셀에 들어갈 내용들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문단 통째가 한 문단이 셀 하나에 들어가요. 하나에 들어가. 근데 앞에 그냥 만들면 얘는 아이디였잖아요. 그냥 아이디를 넣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디밖에 안 들어가 얘는 입력을 못하니까 이거는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는 안 되고 디자인 보기를 해서 원문이라고 하는 테이블을 만들고 아이디는 1년번은 그대로 놔두고 이제 그 뭐 원문이라고 하는 필드를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짧은 텍스트로 하고 저장을 할게요. 저장을 하고 데이터 시트 보기 하면 아이디가 있고 원문 들어가는 자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아래 한글에서 카피를 한 거를 붙이면 첫 번째 셀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숫자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얘를 위에 선택을 한 다음에요. 윗부분에 그 필드명이 있는데 선택하면 이게 세로로 쭉 선택이 되죠. 얘를 클릭한 상태에서 앞으로 가요. 그럼 순서를 바꿀 수 있어요. 예. 그 상태에서 셀을 누르고 카피를 하면 한 셀 안에 여러 문단의 통째로 집어넣으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얘가 에러가 나니까 255점 훨씬 넘잖아요. 그죠? 예. 훨씬 넘기 때문에 에러가 나요. 그래서 여러 줄에 들어가야 되니까 문단이 바뀌면 이 앞부분을 하면 한 줄 전체가 선택이 되거든요. 예. 여기에다가 이제 붙여넣기를 하면 돼요. 근데 필드가 너무 작아서 추가하려는 데이터 양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뭐 삽입하거나 붙여넣을 데이터 양을 줄이십시오라고 나오죠. 그 문단 중에 255자 넘는 놈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붙여넣기 오류 메시지를 나타내지 않으시겠습니까? 할 때 예 하면은 에러 나오는 거를 이거 표시를 안 하고 그냥 에러는 한꺼번에 처리하고 통과된 255자 안에 있는 놈만 그냥 쭉 추가해요. 아니요 해버리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예를 하면 확인했어요.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줄, 원문에서 제일 첫 번째 줄에 제목만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줄이 이제 두 번째 문단 요거 하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고요. 그리고 왼쪽에 보면 붙여넣기 오류라고 테이블이 하나 내가 안 만졌는데 생겼어요. 얘가 사실은 255자가 넘는 놈이에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 이렇게 설정해서 이렇게 경계선 부분하면 이거 느릴 수 있거든요. 느리면 이렇게 더 많은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255자 넘어서 이렇게 에러가 이제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사실은 이제 일부만 선택을 해서 뭐 추가를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예,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쪼개서 추가를 이제 하면 추가가 이제 됩니다. 그러니까 255자냐 아니냐 이제 그 내용
근데 얘를 갖다가 이제 그 원문이라고 하는 얘가 그 짧은 텍스트가 아니라 긴 원문이라고 해서 이제 그 긴 텍스트로 해서 저장을 할게요. 하면 긴 원문 얘를 앞으로 가져오면 돼요. 앞으로 가져온 다음에 그 긴 원문이라고 하는 놈을 앞으로 가져온 다음에 아까 이제 그 붙여넣기 오류 얘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문장이 길어서 255자에는 안 들어갔잖아요. 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긴 원문 긴 텍스트로 해놓으면 이 안에는 들어가요. 예. 이 안에는 이제 들어가요. 그러니까 책에 있는 내용을 처음에 그대로 그냥 집어넣을 때는 일반적으로 저는 그냥 긴 원문으로 해서 그냥 순서대로 집어넣어요. 아이디가 자동으로 붙잖아요. 그럼 책 순서대로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를 갖다 이제 쪼개는 거죠. 그러니까 쪼갠 데이터를 쪼갠 테이블을 하나 더 만들어요. 그러면 사실은 아이디 뭐 9번 같은 경우 원래 짧으니까 9번, 9, 그러니까 원래 아이디, 그 다음에 쪼갠 아이디 그러면 제가 아까 이제 그 기본 키를 설정할 때 그냥 아이디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건 조합해서 만들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원래 아이디와 새 아이디 이런 식으로 이제 조합을 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 19번 문장 같은 경우에는 255자 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테이블에서는 19번 앞에 원래 아이디 19번, 그 다음에 두 번째 쪼갠 아이디에 1번 해놓고 긴 문장 중에 255자까지 앞부분에서 0부터 255자까지 집어넣고 그다음에 19, 2라고 쪼개놓고 그 안에 이제 256부터 뭐 510번까지 뭐 이런 식으로 쪼개서 집어넣는 거예요. 세로로. 네. 그래서 이제 그 안에 든 쪼개진 문장을 가지고서 이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갖다가 이제 검색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활용하는 방식을 좀 취해요. 네. 그래서 테이블에 있는 내용을 MS 워드나 아니면 아래 한글 이런 데서 이제 내용을 가져올 때는 그 문장이 첫 번째 필드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필드가 여러 개 나눠져 있다면. 근데 이제 필드가 여러 개 나눠져 있는데 뒤에 넣어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 엑셀 같은 시트 형태라면 걔는 이제 그 아래 한글이라든지 MS 워드에서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그걸 잠깐 이제 보여드릴게요. 그거까지 알면 사실은 이제 훨씬 많이 편해요. 아래 한글 기준으로 보면 이 보기에서 표시 숨기기에서 조판부 보기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예를 하면 여기 지금 이 부분이 있죠, 이거. 예, 이거. 이게 엔터예요. 문단 바뀔 때 이렇게 돼요. 이거 엔터가 들어가면 한 줄이 바뀐다. 이걸 통째로 넣으면 레코드가 바뀌어요. 레코드가 바뀌어요. 그래 아무리 길어도 여기 없으면 하나에 한 줄 안에 다 집어넣게 돼요. 근데 이제 그 도표 같은 거를 한다면 만약에 황제왈 제가 이제 여기에다가 황제왈 뒤에다가 탭키를 누르면요. 이 표시가 요 탭 표시거든요. 이 자판에 있는 탭 모양이잖아요. 이렇게 된 경우에는 얘를 한 줄을 카피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다 넣을게요. 한 줄에다 넣으면 원래는 앞칸에 그냥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탭키로 구별을 해놓으면 이렇게 들어가요. 황제왈 해놓고 앞에 해놓고 탭 뒤에 거는 뒤 필드로 들어가요. 뒤에 필드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엑셀이나 액세스에서 이렇게 필드가 나눠진 거를 아래 한글이나 MS 워드를 집어넣을 때도요. 얘를 카피해서 아래 한글로 보내면 아래 한글 공유해 볼게요. 그냥 붙이면 그냥 붙이기를 하면 이놈은 표 뭐 이렇게 들어가나요?
표 보기를 해야 되거든요. 예. 조판부 보기 하면 표가 안 보이고 표라고 하는 요 표시만 보여요. 예. 어? 하필 왜 이렇게 됐지? 예. 그냥 붙이기 하면 이런 식으로 되고요. 만약에 이제 아래 한글에서도 컨트롤 V가 아니고요. 컨트롤과 Alt 키를 동시에 누르고 V를 누르면 골라 붙이기가 있어요. 선택하여 붙이기 이런 게 있거든요. 거기서 보면 이제 유니코드 문서라고 하는 걸로 붙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뒤에 것까지 같이 나왔죠. 2000년 어쩌고 번호까지 나왔죠. 얘를 다시 문단부호 보기를 이렇게 얘 이상하게 나온다. 이렇게 안 나오는데 보통 긴 문자열이라서 그런가? 보통 안 그러는데. 조판부를 볼게요. 예. 여기 보면 이제 그 긴 원문이라고 하는 그 필드 하나 있고 그 뒤에 문장이잖아요. 다른 필드잖아요. 요 사이에 탭이 이렇게 있죠. 그리고 뒤에 ID, 아이고, 뒤에 이제 ID 요 사이에도 이제 탭이 이렇게 있고,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선택하여 골라붙이기를 하고 유니코드를 선택을 하면 필드 나눠진 것들이 다 이렇게 탭으로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 표 형태로 나눠서 데이터를 입력해야 된다 그러면 아래 한글 작업하면서 필드를 갖다 탭으로 구별해주면 자기가 이제 알아서 들어가요. 그리고 이거는 엑세스뿐만 아니라 엑셀하고도 똑같아요. 엑셀에 표에 들어가 있는 것도 선택하여 골라붙이기를 해서 이렇게 되고요. 아래 한글에 워드 작업한 것도 카피해서 이걸로 해서 붙이면 그 셀에 들어가요. 물론 아래 한글에서 셀 만들어서 그걸 카피해서 붙여도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많아서 그렇게 다 할 수가 없다. 그런 경우에는 그냥 이걸로 구별하면 돼요. 그러니까 처방 이름, 원문 쭉 있다. 처방 이름 탭하고 원문 통째로 그냥 놔두면 내가 표를 만들어서 쪼개갖고 이렇게 만들려 그러면 처방이 만약에 뭐 수백 개다. 그러면 그걸 갖다 아래 한글에서 표 만들려고 그러면 되게 번거롭잖아요. MS 워드도 마찬가지로 페이지 넘어가고 이러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냥 하나의 문단을 다 뭉쳐놓고 탭으로 그냥 끊어서 카피해서 집어넣으면 그냥 그 모양대로 그냥 딱 들어가요. 네. 탭으로 이렇게 구별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탭을 이렇게 이제 활용을 이제 하면 된다. 그래서 엑셀에 있는 자료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활용을 많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어, 오늘 했던 것 중에 뭐 궁금한 거 있으면 한번 물어봐요. 지금 더 나가도 머리가 복잡해서 안 될 거고 집에 가서 시간 내서 집에 PC를 가지고 한번 이제 해 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핵심은 내가 집어넣어야 될 자료가 이 속성이 텍스트로 할 건지 숫자로 할 건지 날짜로 할 건지 아니면 yes, no를 할 건지 뭐 그런 것들. 네. 펜티는 모든 그 태그마다 하나씩 무조건 있어요. 아니요, 안 넣어도 돼요. 안 만들어도 상관없어요. 그 키보드 만들어 있어요. 그것도 삭제가 디자인 보기에서 삭제하면 돼요. 네. 디자인 보기에서 네. 어, 그 놓고 가세요. 제가 네? 아니요, 이걸 주시면 제가 수리를 해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늘 점심때까지 좀 가자 그러는데. 네, 알겠습니다. 네.
그 기본 키랑 기본 키는 그 테이블 안에, 그러니까 우리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예요. 거기 있는 내용들을 다른 레코드와 구별하기 위해서 필요한. 근데 그럼 여러 개를 키로 펼쳐. 그렇지. 여러 개를 조합해서 기본 키로 쓸 수도 있다는 거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학교로 따지면 같은 학과에 학생이 여러 명 있잖아요. 근데 학과명 하나만으로 기본 키가 안 되죠. 학과명 하나로 기본 키가 안 되잖아요. 여러 그러니까 학생 명단이 있다고 하면, 응? 학생 명단이 있다고 하면 학생 명단 안에 사람이 여러 명 있어요. 근데 이 여러 명을 갖다 구별하는 방법은 이름은 똑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으로 구별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냐 아니냐를 구별하는 건 아이디를 가지고 구별을 해요. 네. 근데 그 아이디라고 하는 그 필드 하나를 별도로 만들어서 걔로 구별을 할 수도 있고 그걸 만들기가 여의치 않은 경우도 있어요. 강제로 이제 데이터 처리하다 보면 임시로 생성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아이디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정보를 조합해서 아이디처럼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 명단이 있으면 A라는 학생하고 B라는 학생을 구별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학과, 그 다음에 입학 학번, 그 다음에 사람 이름도 있을 수 있고 전화번호. 이 조합을 하면 같은 학생이 하나도 없다. 다 다르다라고 하면 그거를 아이디로 기본 키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요새 핸드폰 갖고 이제 그 인증을 많이 하잖아요. 핸드폰 번호 같은 사람은 없으니까 국내에는. 아니, 그런 게 강력한 수단이 있다면 그거 하나 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 정보를 얻기 어려울 수 있잖아요. 주민번호 같은 거 하면 국민들 우리 로그인할 때 쓸 필요가 전혀 없잖아요. 그냥 주민번호 쓰면 된다고. 근데 그거는 악용될 소지가 막 그걸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디라고 하는 데 별도로 만드는 거고 그것도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여러 개를 조합해서 아이디처럼 그 사람을 구별하는 거죠. 키는 법적으로 수 없네요. 그렇죠. 여러 개 조합 안 하고 하나로 할 수 있는 강력한 게 있다 그러면 그게 제일 좋아요. 구별하기 위한 예, 유일한 수단. 예, 그렇죠. 예. 그 기본 키가 아이디를 했을 때 우리가 1년 번호를 했잖아요. 예. 똑같은 게 없죠. 계속 증분으로 그냥 무조건, 예. 임의로 우리가 입력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취소시키더라도 그 번호는 다시 안 써요. 그냥 사라져요. 다음으로 그냥 넘어가니까. 여기에 실으면은 임의로 이미는 진짜 아무도 아무 번호나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아이디를 만들 수 없죠. 예전 내가 뭐 번호 썼는지 안 썼지 어떻게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무시하고 그냥 증분으로 그냥 쓰는 게 낫죠. 예. 그게 아니라고 하면 보통 우리 홈페이지 저거 할 때 중복 여부 검색 꼭 하잖아요. 예, 임의로 입력하는 형태가 그거죠. 예. 아이디에 어떤 의미를 부여한다라고 하면 임의로 넣는 것도 가능은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학번하는 것처럼 무슨 학과 학생은 무슨 코드 앞에 뭐가 있다 이거 한다면 그거는 임의로 이제 해놓죠. 그럴 경우에는 주로 이제 조합을 하죠. 한의학과 그러면 M으로 시작한다 그러면 M 그 다음에 뒤에 이 조합을 이제 하나의 학번처럼 주잖아요. 네, 그렇게 아마 이제 그 저희 문단 하나의 문단이 하나의 레코드로 이제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필드는 탭으로 구별할 수 있다. 네. 그걸 아시면 네, 도움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숫자에 있어서는 내가 이제 필요로 하는
그 값의 범위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제 그냥 정수로 할지, 롱으로 할지, 싱글로 할지, 더블로 할지 이런 것들을 갖다 정하시면 되고요. 날짜 같은 경우는 이제 연, 월, 일 이렇게 표시하는데 그걸 양식을 갖다 자세하게 할 건지 뭐 이런 거는 입력하는 형태를 따로 정할 수도 있어요. 네. 날짜를 굳이 사실 안 하고 순서대로 알아서 얘기해. 그 약속하는 그 포맷 정할 수도 있고요. 아까 그 날짜 코드 옆에 보면 여기 들어가면 요거 있잖아요. 요거 선택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날짜나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예를 들어서 아래 한글이라든지 이런 데서 미리 다른 텍스트 파일이 있다 그러면 그 형식으로 카피해서 집어넣으면 딱 들어가죠. 예. 그리고 이제 내일이라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쿼리라고 하는 걸 할 텐데 이 날짜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입력 안 하게 되고 기본값으로 오늘 현재 시간 이렇게 하면 현재 날짜 들어가게도 돼요. 지금 지금 해볼까요? 안 돼. 지금은 안 되죠. 근데 이제 테이블 테스트에서 이제 디자인 보기 해서 입사일 날짜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값을 이제 아마 함수가 이거였을 거예요. 데이트 이렇게 해놓고 저장하고 예, 날짜 자동으로 들어가잖아요. 기본값으로 데이트라고 현재 날짜 값을 가져와라 이런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이게 데이트가 아니고 만약에 뭐나? 지금 now라고 했잖아요. 값을. 그러면 현재 시각까지 들어가요. 데이트 그럼 날짜가 들어가고 이어 하면 년이 들어가고 month 하면 달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런 now 이런 걸 전에 어떻게 썼냐면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학생들 그 시험지 채점하고 이제 점수 입력할 때 번호 순서대로 챙기는 것도 좀 귀찮거든요. 학생 많으면. 그럼 나오는 그대로 이제 점수 해가지고 그걸 그대로 입력해요. 순서대로. 입력하면 내가 점수 입력한 그 순간 시간이 들어가거든요. 그 순서대로 시험지가 쌓여 있는 거예요. 그 학생이 오면 그 이름하면 몇 번째다 그냥 이 순서대로 해서 몇 번째 찾아봐 이렇게 하면 거기 찾으면 그 시험지가 있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라디오 같은 경우 들으면 이제 처음 들어오자마자 뭐 순서 막 이제 문자 메시지 뭐 몇 시에 정각에 넣은 사람 뭐 이런 순서를 쭉 얘기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문자 들어올 때마다 이게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면 그 타임이 자동으로 이제 찍히니까 그 순서가 이제 찍히는 거거든요. 제가 잘못 들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사용을 이제 할 수 있다. 엑셀로도 입력해보고, 그러니까 엑셀 자료를 아래 한글로도 옮겨보고, 아래 한글 자료를 엑셀로도 넣어보고, 액세스로도 넣어보고 하세요. 근데 그냥 카피해서 집어넣으면 표 형태로 들어가서 이제 다루기가 힘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으로 눌러서 엑셀이나 이런 데는 이제 골라 붙이기, 선택하여 붙이기 이런 게 있어요. 거기서 유니코드를 선택하세요. 네. 유니코드를 선택해야 이런 형식으로 들어가요. 다른 걸로 하면 이제 그 글자 크기라든지 모양 이런 것까지 하면서 이제 그 표로 들어가면 도로 편집이 어려워요. 예. 알맹이만 가져갈 때 이런 식으로 합니다. 질문 할 거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마치겠습니다. 해야 될것 같아요. 예, 해봐요. 예,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질문하고 네. 논문 쓸 때도
고문원 이용해서 논문 쓸 때도 저는 이렇게 해요. 그냥 이렇게 그냥 입력해 갖고는 어느 세월에 이걸 했을 때. 마치겠습니다.